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호우입니다. 치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즈를 상당히 즐겨 먹는 편인데요.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 맛도 좋잖아요. 그런데 치즈는 건강에 좋은가 또는 건강에 나쁜가? 이거에 대한 답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치즈가 뼈 건강, 근육 유지,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반대로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오늘은 각종 연구 결과와 함께 제가 직접 실천하는 건강관리 루틴까지 포함해서 치즈를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즈에 대한 평가는 시대별로 좀 많이 달라진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칼슘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여겨졌지만 20세기 이후에는 포화지방이 많으니 심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좀 논란이 생겼죠. 특히 마인드 식단에서 치즈를 배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인드 식단은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포화지방이 꼭 건강에 나쁜가?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즉, 치즈가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음식이라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저는 짠 치즈가 입에 잘 안 맞아서 리코타 치즈나 코티지 치즈처럼 나트륨이 적은 치즈를 주로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짠 게 입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특히 운동 후에 고단백 식품이 필요할 때는 체다 치즈 한 장 정도를 먹기도 합니다. 주요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단백질.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체다 치즈 30g, 치즈 슬라이스 한 장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계란 커다란 거 있죠. 그게 노른자, 흰자 같이 먹었을 때 단백질 6g이에요. 두 번째로는 칼슘인데요. 30g 기준으로 240mg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칼슘 식품이에요. 성인 하루 권장량의 20%를 이 체다 치즈 한 장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핫한 비타민 K2, 이 비타민 K2는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치즈에는 비타민 K2도 있고 고칼슘이다 보니까 이 칼슘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많은 칼슘이 뼈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가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논란이 바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그리고 칼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치즈를 고를 때 첫 번째, 포화지방이 너무 많진 않은지, 두 번째, 나트륨 함량은 어떤지, 세 번째, 칼로리 자체를 고려해서 전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야겠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항상 고려합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이 정말 심혈관 건강에 해로운 게 맞을까요? 치즈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체다 치즈 30g, 슬라이스 한 장에도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고 대략 한 6g 정도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포화지방이 무조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같은 포화지방이라도 버터에서 섭취한 포화지방과 치즈에서 들어온 포화지방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2011년에 덴마크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버터와 치즈를 먹은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버터를 먹은 그룹은 LDL이 증가했지만,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지만, 치즈는 LDL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포화지방이지만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 버터냐 치즈냐에 따라서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2017년 메타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하루 40g의 치즈를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감소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루 40g 치즈 한 장 정도를 먹어주는 게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치즈를 먹을 때 하루에 슬라이스 치즈 한두 장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치즈가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즈를 꾸준히 먹는 것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013년 일본 연구에서는 치즈와 인지기능 점수를 조사했는데, 치즈를 즐겨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더 높았어요. 2020년 미국 연구에서는 치즈에 포함된 비타민 B12, 오메가3, 트립토판 같은 영양소가 신경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업무량이 많고 또 논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머리가 좀 맑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치즈를 포함해서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하게 들어오는 식단이 집중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즐겨 먹는 치즈가 코티지 치즈,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아침에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리코타 치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함량이 낮고 좀 크리미한 질감이니까 그냥 먹어도 좋고, 오트밀이나 견과류랑 섞어 먹어도 좋아요. 모짜렐라 치즈도 좋죠. 짠맛이 강하지 않아서 부담이 없고 샐러드나 계란 요리에 토핑으로 자주 활용해요. 체다 치즈의 경우에는 그냥 급하게 한 장, 두 장 먹기가 좋으니까 간혹 단백질이 부족할 때 체다 치즈 한 장 먹기도 합니다. 자, 이제 치즈의 장점과 단점을 다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치즈가 무조건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치즈를 고를 때는 첫 번째로 저염, 나트륨이 적은 거,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치즈를 고르고, 두 번째는 치즈 섭취량을 하루 30에서 50g 정도로 좀 조절해서 먹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음식이랑 균형 있게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치즈 섭취는 조금 더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방 숙성 치즈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체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같은 숙성 치즈는 짠맛도 강하고 지방 함량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리코타 치즈, 코티지 치즈처럼 저염,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치즈랑 짠 음식을 조합해버리면 정말 나트륨 폭탄이 되거든요.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도 나트륨이 많은 편입니다. 체다 치즈 30g 한 장에 나트륨이 대략 200mg 들어있어요. 만약 하루에 3, 4장 이상 먹으면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즈랑 음식을 조합할 때는 절대로 짠 음식과 조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치즈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즈 섭취 후에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짜렐라나 체다 치즈 같은 숙성 치즈를 선택하면 좋아요. 숙성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치즈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치즈는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도 아니에요. 깔끔하게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치즈를 적극적으로 먹어도 되는 경우, 성장기 어린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키우고 싶은 사람, 골밀도가 걱정되는 분들, 단백질과 칼슘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나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혹은 뼈 건강이 중요한 노년층이라면 치즈를 적절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에서 60g 정도, 슬라이스 치즈 기준으로 한 장에서 2장 정도, 그렇게 드시면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해주세요. 두 번째는 치즈를 조절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인데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은 치즈 속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다 치즈나 파르미지아노 같은 치즈류는 좀 피하시고 리코타 치즈나 코티지 치즈 같은 저염 치즈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치즈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30g 이하로 조절하시면서 다른 고단백 식품과 함께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를 피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치즈를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유당불내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모짜렐라나 체다 치즈처럼 숙성 과정에서 유당 성분이 줄어든 치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모짜렐라나 체다를 드셔도 여전히 유당불내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예 치즈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이 3가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